용역의 공급 시기 보시면은요 293페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특수만 보세요. 딴 건 잘 안 내요. 그래서 특수 첫 번째 보시면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의 별표 3개. 요거는 실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간주임대료 옆에다가 요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간주는 가짜라 그랬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료 아니에요. 임대료 아니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건물주가 되시면 만약에 건물 월세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보증금 받잖아요.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진짜 임대료가 아니고 가짜 임대료다.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고 해요?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불로소득에 뭐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뭐 코인, 부동산 이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세금을 무조건 거두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불로소득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불로소득에 투자했다 돈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지금 시대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1, 20년 동안 이거 관련돼서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할 건데 이쪽에 많이 도전할 거예요. 코인이나 부동산 관련돼서 지금도 한때 코인 난리였었죠? 근데 지금 조금 줄어든 거지 뉴스에만 나올 정도로 인기가 올라가지 않은 거지 어느 정도 지금 밑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이쪽에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대박난 사람이 있으니까. 네, 부동산 쪽에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불로소득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불로예요. 뭐가 없죠? 노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일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코인 하시는 분들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코인 사놓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프 올라가냐 떨어져냐 그 타이밍 맞춰서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너무 올인이 돼버리면 단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전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는데 돈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쪽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많죠. 근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성공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좀 더 높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과세기간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날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짜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날로 봅니다. 종료일로. 그러니까 우리 1기가 1월에서 3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기에 해당되면 3월 31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이런 게 많진 않지만 이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일 때.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건 솔직히 선불은 많은데 후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4개월치 부동산 임대 용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월세라고 하죠. 부동산 임대 용역이 월세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4개월치 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3월부터 3, 4, 5, 6월 달까지. 네. 3월부터 몇 월 달까지요? 6월 달까지.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일기 예정은 1월에서 3월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몇 월 달께 들어가 있다고요? 3월 달 거. 그러면 얘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일기 예정으로.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에서 몇 월이 되는 거예요? 6월. 이렇게 이제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는 3월 달치 한 달만. 그래서 얼마 내는 거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4월부터 몇 월까지요? 6월까지 해서 총 얼마예요? 300. 이렇게 그 과세 기간에 맞춰서 넣는 건데 이것도 딱 날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돈을 다 받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 내가 이걸 월세 주려고 내놨어. 그러면 이렇게 월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분들 있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분들 요거 건물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에 몇 달 동안 살겠습니다. 해서 일시불로 한 번에 주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받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죠. 근데 이제 그런 특수 케이스로 받을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나중에 돈 있으면 이건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전 한번 뒤어갖고 지금은 팔았는데 그 전에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월세를 줬는데 좀 꼬여버렸죠. 거기 들어오신 분은 할머니셨는데 계약한 사람은 조카예요. 근데 이 조카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는 전세인 줄 알았는데 요놈이 사이에서 돈을 빼돌려갖고 월세가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그 보증금도 다 했는데도 월세로 한 300인가 400 손해보고 그 다음에 판다라는 사람 나왔는데 짜증나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집값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보고 대략 한 1500에서 2000 정도 손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손해보고 나서 행복했어요. 돈 쪽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 쪽으로는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신경 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월세 주는 거 이렇게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앞으로 그럴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월세 못 내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월세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뒤어보니까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 관련돼서 좀 그렇게 사람들을 볼 때 수업 말고요. 수업 말고 이제 일적으로나 뭐 이렇게 볼 때에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인간적으로 좀 많이 고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근데 꼭 사이사이에 안 좋은 사람이 하나씩 나오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것처럼 진상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 나가면 저 진상이 생겨요. 저 진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기 축구를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운동을 좀 좋아해서. 우리 팀에서 진상으로 소문난 형이 하나 있어요. 이 형이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용했던 사람이 진상으로 바뀌어요. 진짜로. 내가 그거 보고 이 말이 맞구나. 진상 보존의 법칙이 맞아요. 이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진상 아니었던 형이 진상으로 돌변해 있어요. 그리고 이 형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
진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진상 없으면 누가 진상이에요? 내가 진상이에요.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 종종 하잖아요. 사람이 힘들다고, 회사 가면. 솔직히 일적으로 힘든 것도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는데 일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에서는 폐업. 그래서 폐업 나오면 폐업일이에요. 요거 은근 답으로 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업 나오면 폐업일.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01페이지. 어차피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영세율과 면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되도록이면 요번 주 금요일 날 끝내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한두 시간 정도 더 해서 이론은 최대한 빨리 그냥 마무리 치고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301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그래서 요거 일단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라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영세율은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돌려줍니다. 근데 면세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돌려준다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세액이 100억이고 매입세액이 110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나오면은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뭐 해주겠다? 안 돌려주겠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환급 불가능.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건 환급 가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영세는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영세가 많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저소득층 분들한테 세금 내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에 세금이 붙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액을 적게 버시는 분, 월급이 적게 버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 만약에 쌀 20kg에 지금 5만 원 전후인데 쌀 20kg에 50만 원이야. 그러면 쌀 많이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들은 세금을 줄여서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분들이 사기가 좀 더 어떻죠?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관련돼서 돈 쓰는 부분을 이제 국가에서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면세 없애야 된다고 어느 기자한테 얘기했다가 SNS 폐쇄당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뭘 좀 알아보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면세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저소득층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세율일 때, 아니다, 요건 상관없구나. 그래, 수출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면세는 역진성 뭐라고요?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버시는 분이나 많이 버시는 분이나 세금 많이 내는 걸, 그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걸 무슨 성이라 그런다고요?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0원짜리를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살 때 똑같이 세금을 내. 이거를 공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세법에서는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리고 계산서. 그래서 면세는 꼭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세율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왜 혜택을 주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내 거래도 중요해요. 근데 국내 거래보다 일단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수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되면 못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원도 없잖아요. 맞죠? 기름도 안 나죠. 그 다음에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임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임가공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만들어주고 외국 회사에 물건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그래서 수출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최근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었던 기술들이 이제 1등이 아닌 경우들이 하나 두 개씩 생기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먹여 살렸던 반도체. 이쪽이 지금 대만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대만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지금 2등인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출이 줄어드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줄어들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안 붙으니까 뭐를 좀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라도 싸게 팔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01페이지 보세요. 영세율의 개념. 그래서 첫 번째 이중과세 방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다가도 세금 내고 외국 가서도 세금 내면 세금을 몇 번 내는 효과가 나타나죠? 2번 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 2번 내는 걸 이중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 외화 획득 장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외화 획득 장려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모나미 볼펜 1,000원짜리가 있어요. 모나미 볼펜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세가 되면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은 1,100원짜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잡을 거예요?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 잡을 거예요? 당연히 1,000원짜리 잡겠죠. 물건이 똑같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싼 거를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러면 당연히 싼 거를 살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거둠으로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화 획득 뭐라고요?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화 획득 장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 과세사업자도 되고요. 간이과세자도 돼요. 면세사업자는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면세주의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상호면세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면세고 외국에서도 면세, 그건데 뭐 저희 시험에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02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 하는 재화요? 수출.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을 하겠다는 보증서예요. 왜냐면 이런 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국가한테 가갖고 저 이거 수출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말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아니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발행을 해주는 거냐면 믿으라고. 이거 수출할 거니까 믿어달라는 하나의 보증서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수출을 할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304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면세. 저희는 면세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에서 면세 종류 되게 잘 물어봐요. 30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면세 개념 먼저 볼게요. 그래서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면세는 말 그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면제 받으면은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세의 의무는 영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며 처음부터 면세인 거예요. 아예. 법적으로 요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세요? 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적어드렸는데요. 불완전 면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환급을 안 해줘요. 돌려받을 게 있어도 환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면세 대상 범위예요. 왜냐면 요거 종류 종종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면세 대상 종류가 좀 저희한테는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면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생활 필수품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기억하고 미음 보시면 둘 다 미가공 식료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기억은 식용이에요. 식용. 그래서 식용의 공하는 미가공 식료품. 그래서 식용이라는 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기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죠.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마트 가시면 축산물 코너.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보면은 국내산도 있지만 뭐도 있죠? 수입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예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요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국내에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식료품. 요거는 국내산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무슨 산만 면세라고요? 국내산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안 먹는 거는 국내든 수입, 먹는 거는 국내든 수입이든 면세인데, 미가공돼야 돼요. 참치캔이나 이런 건 과세입니다.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미가공 식료품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쌀, 야채,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미가공 식료품. 그 다음에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요거는 이제 안 먹는 건데 시험 때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일반적으로 돼지 먹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무슨 용이요? 애완용. 그러니까 애완용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요거는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내용인데 수입산 애완용 돼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드리면 고양이 있죠. 고양이 중에 뭐 러시아 쪽에서 오는 고양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수입하시면 부가세 내야 돼요. 왜냐면 안 먹는 건데 국내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꽃. 여기에 꽃도 들어가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꽃 재배하잖아요. 요건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꽃이 뭐 많이 잘 안 됐어.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팔아. 그러면 그거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씨앗만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줄여요. 그래서 요즘에 저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닌 것도 있는데 요즘 저거 올리고 있다면서요. 밥값. 우리 밥 먹다가 한 공기 밥 한 공기 추가하면은 1,000원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00원으로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한두 군데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것도 줄일 겁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는 과세예요. 그래서 생수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인데 뭐 유연탄, 갈탄, 착화탄 나오는데 이런 건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요즘에 액상용 분유 있어요. 타져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면세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애기들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시려고 노력해요? 적게 거두시려고 노력해요? 적게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안 낳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와봐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가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애 하나 낳으면 뭐 몇 억을 주신다던가 막말로 그런 식으로 좀 세게 가야 되지 뭐 조금 빼주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읍의 별표 3개. 요거 중요합니다. 비읍. 그래서 거기 비읍 보시면 저기 역외군속 용역이에요. 그래서 역외군속 용역에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은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저거 시외버스 말고 고속버스. 무슨 버스요? 고속버스.
그래서 고속버스 보시면은요, 고속버스 나오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여객 운송 용역 나오면, 고속버스에서, 고객버스래네. 고속버스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고속버스 시험 문제 나오시면. 무슨 버스만 면세라고요? 일반 버스만. 그래서 그거 일단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쓸 거냐면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무슨 버스만 가능하다고요? 전세 버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속버스 타러 가면은 고속버스 회사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버스, 5등 버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만 면세고요. 나머지들은 다 과세예요. KTX 이런 거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면세되는 거는요. 여객운송 영역에서 뭐 시내버스나 전철, 그 다음에 뭐 마을버스 요 정도만 면세고 택시, KTX,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예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있죠. 전세버스나 뭐 고속철도나 택시나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집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면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집 중요하죠. 그래서 집도 면세 처리가 되신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후생 용역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꼭 밑줄은 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파트 잘 보시냐면 저기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사가 파시는 건 과세예요. 그래서 약사 중에서 이제 일명 약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국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뭐하고 뭐로 나누어지냐면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 안 좋으면 병원 갔다 약국 가죠. 그러면 면세되는 거고 다이렉트로 약국 가죠. 그러면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국가에서는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유도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몸 아프면 바로 약국 가지 말고 어디 갔다 가라? 병원 갔다가 약국 가라. 왜냐면 국가에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바로 약국 가는 거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약국 가라.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겁니다. 국가에선. 그 다음에 성형수술 중에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거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목적 성형수술은 괜찮아요. 그래서 의료 목적 성형수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화상 입었어. 화상 입어도 성형수술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세인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성형수술은 대부분 뭐죠? 과세예요. 왜냐하면 미용 목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 그 다음에 교육 영역 보시면 운전면허학원 과세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진한 글씨들만 보시면 돼요. 광고는 과세. 그래서 광고도 과세라는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 305페이지 위에 보시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요건 좀 이따 아니다. 요거는 내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서 좀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지라 그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적 용역 보시면 인적 용역이 대부분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전문직들 있죠. 전문직들은 과세입니다. 근데 수의사, 그 다음에 뭐 의사 이런 분들이 제공하는 건 또 면세예요. 근데 이런 전문직 있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뭐 노무사 이런 일명 8대 전문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는 전문직 업종 그런 쪽은 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세. 근데 왜 의사는 면세냐면요. 우리 병원 가시는 분들이 병원비가 높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낮아야 좋죠. 왜냐면 의료라는 게 내가 몸이 아플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행위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뭐세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기타에 보시면 기역에 우표라고 있는데 수집용 우표는 뭐세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수집용 우표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리을에 진한 글씨에 있는데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건 과세 대상 아닙니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가 관련돼서 국가에다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료로 뭐 국가에다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세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거기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라고 있죠. 여기부터는 내일 볼 건데 요거는 별도로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봤었던 요 부분은 내일 볼 겁니다. 어떤 부분 내일 볼 거냐면 이거 변경. 그래서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진법.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볼 건데 첫 번째로 부가세 특징. 그래서 간접세 맞고 여기는 겹칠 거예요.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여기는 다시 좀 외울게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그 다음에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과세거래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바뀌어요. 여기가 좀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일단 여기는 괜찮아요. 여긴 똑같아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 양도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바뀌어요. 간주 공급. 전산회계 1급 때에는 요렇게만 외웠거든요. 어떻게만 외웠냐면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아까 했었던 폐업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근데 자가 공급을 세 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얘는 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까지. 요건 추가된 거예요. 왜냐면 최근 한 2년 동안에 내시는 분이 얘를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시험 문제에 요즘 나오는 추세 중에 하나인지라 요거를 좀 추가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요거는 프린트물로 받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그
받는 자의 득등권어,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여, 세액까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세요.